자, 러나 저희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실 지난 추석 연휴 저는 진짜 어떤 그 꿀 휴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원이라고는 진짜 인적 자원 말고는 없고, 또 자연 환경이라고 해봤자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 생애 처음으로 조상떡을 제대로 본 이번 추석 연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총 3일 그 증시가 휴장하는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막 몸살을 앓고 경기 일으키고 막 토했다가 막 알아 누웠다가 겨우 지금 물이라도 삼키고 좀 일어서는 와중에 우리는 목요일 증시 개장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밖에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가 하여튼 물론 개장 초에 어느 정도 이제 충격까지는 아니고 숙취 정도의 그런 매도 압박은 있겠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지난 3일 동안 우리 증시가 열렸더라면은 진짜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거의 뭐 외인 기관 합동 공매도 폭탄에다가 개인들 신용미수 다 털려나가고 진짜 지옥을 맛봤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지난 며칠 동안 중국의 헝다그룹이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다 뭐 아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있죠, 회계부정, 그 LTCM 사태가 온다, 또 그것도 아니고 뭐 IMF 금융위기급의 아시아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진다, 뭐 진짜 끔찍한 그런 둠스데이 시나리오가 완전히 판을 쳤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빨간 날이어가지고 다 비껴갖고 오늘 기점으로 다소 진정이 됐습니다. 사실 진짜 만약에 추석 연휴 없이 한국 증시 계속 열렸으면은 카카오 10만원 깨지고 NC소프트 50만원 붕괴되고 삼성전자 또 6만전자로 내려앉고 네이버 30만원대 초반까지 추락하는 꼴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번만큼은 조상떡으로 이거를 피해갔어요. 물론 그동안 시끄러웠던,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그 중국 헝다그룹 파산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오늘 로이터 통신에서 제 썸네일에 밝혀드린 것처럼 헝다그룹이 정해진 회사채 이자를 지불하면서 채권자들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려고, 갑자기 중국 발음이 나네요. 노력할 것이다. 헝다가 정해진 회사채 이자를 납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즉 어떻게든 파산은 피하고 볼 것이다. 이런 보도를 갑자기 내놨습니다. 야, 진짜 이거 없이 내일 개장을 맞이했더라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데요. 근데 저 이제 개인적으로 요 중국의 헝다그룹은 뭐 부동산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고 뭐 중국 지방정부의 디폴트의 뭐 도화선이고 뭐고 뭐 어려운 숫자 계산 이런 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지난 남유럽 재정위기 때 유럽연합의 그리스로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시 이제 그리스가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은 유럽연합이 나서가지고 구제해줬죠. 유로존 다른 국가들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찌 보면은 뻔한 선택,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진짜 상황은 긴박했던 게, 그리스 공공부채 줄이라고 IMF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리스에서 웃기지 마라 막 시위 일어나고, 또 그리스 국민의 50% 이상의 공무원인데 뭐 이거 삭감하라고 하니까 절대 안 한다고 막 그리스에서 반발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채권단에서, 그리스는 또 관광자원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에다가 빨간 딱지 압류 붙인다고 하고 막, 예? 거기도 이제 우리로 치면 개량 한복 입은 이제 동네 수호하시는 거 어르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막 이렇게 하얀 거 막 모텔 가면 주는 가운 같은 거 이제 두르고 나와가지고 그 그리스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뭐 나를 쏘고 가라 막, 그거 뭐지? 그건 실미도인가? 하여튼 아니 쏘면 안 되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는 없었습니다. 뭐 그렉시트라고 그래야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는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처리도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연합 내 그리스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누가 봐도 부채가 과도해가지고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건 확실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그리스하고 똑같이 헤어컷, 그러니까 채무 탕감 비율을 50%, 그러니까 절반에서 크게는 한 80%까지 왕창 깎아버리는 그런 결정을 채권단한테 거의 자해공갈단식으로 협박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파산하게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헝다그룹을 누가? 중국이. 어디랑 비교하면 그리스를 죽이지 않았던 유럽연합처럼요. 또 긍정적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우리 IMF 때처럼 외국 자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뭐 박앤세일 줍줍 자산 쇼핑을 시작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나라 IMF 때 그때 당시 월가 금융사들이 한국 오피스 빌딩을 저가에 매수해가지고 한 5년 만에 적게는 10배, 크게는 한 4, 50배를 먹고 엑시트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파이낸스 센터잖아요. 역삼역에 있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스탑빌딩. 그게 이제 현산에서 호텔 지으려고 원래 만든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JP모간인가 어디서 사가지고 나중에 JP모간, 도이체방크 뭐 외국계 그 금융사 몇 군데서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지분 나누고 매각했는데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찬스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어떤 힌트가 뭐냐면은 그때 그리스의 경우는 거의 디폴트 직전까지 가고 그리스 국채가 거의 휴지가 되네 마네 했는데 그 지경일 때 골드만삭스에서 이거를 왕창 사들였다가 나중에 큰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뭐 내일 홍콩 증시에 가가지고 헝다 주식을 저가 매수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아무튼 중국은 헝다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일단 헝다가 그대로 파산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경제학적인 지식, 사회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시장경제 체계가 아닙니다. 중국은. 거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가 아닌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고요. 무엇보다 집권당이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헝다 사태에 대해서 지금 막 중국발 리만 브라더스다 얘기 나오니까 어떤 중국 경제학자가 아니 헝다 그까이 거 그냥 인민 한 명당 1000위안씩만 거두면은 14억이면 그냥 바로 헝다 그냥 퉁치고 살아날 걸 뭘 그렇게 호들갑 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만큼 중국 공산당은 그야말로 한다면 한다 뭐 이런 게 통치 철학이고, 그 어떤 정권보다도 쪽팔리는 걸 진짜 못 참습니다. 여기는. 그 대신에 전 인민을 상대로 뭐 고통 분담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인민들한테 다 떠넘기면서도 헝다의 경우도 체면 생각해가지고 그냥 돈으로 처벌을, 그리고 그렇게 그냥 틀어막고 나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굴러갈 그런 체계입니다.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고 하잖아요. 다 시멘트로 건물 짓고 도로 깔고 뭐 다 이래서 만들어진 GDP가 중국 GDP인데 이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게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어떤 경제학의 기본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를 참 그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잘 활용하고 있는 체계가 바로 공산주의 체계죠.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 당장 중요한 거는 내일 새벽 3시에 나올 FOMC 성명서입니다. 과연 연내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 결정이 나올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03시에 성명서 나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미국 부채 한도도 거의 지금 한계까지 다 찼거든요. 이 상황에서 부채 한도 증액이 없으면 미국 정부 셧다운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주한미군 분들 무급 휴가 받아야 됩니다. 미국 정부 문 다 닫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각을 세우고 금융시장에서까지 지금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도록 놔둔다?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긴 한데, 어쨌든 연준이 진짜 이런 상황에서 마이웨이로 매파적 기조를 밀어붙일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이제 새벽 3시에 이거 보려고 눈 뜨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한 60대 넘었고 연준 임원들 다 할아버지던데, 다 나이 많은데 뭔 회의를 새벽 3시까지 힘들게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저기 예전에 뭐 연예인이, 아니 유럽은 왜 이렇게 축구를 새벽에 하냐는 그거와 함께 거의 갈릴레오 담당 일진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차는 요즘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 건데, 예,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 진짜 연로한 경제학자 지역 연준 임원들이 새벽 3시까지 회의를 할 리가 없지요. 자, 내일은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해온 정보들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동일한 경쟁 선상에서 동등한 기회로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정보 민주화를 추구하는 방송입니다.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빅3는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사실 세 분야 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참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과 어떤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선반영된 테마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3 추진회의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어디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느냐, 어디까지 응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증시의 투자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일은 한영 산업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영국 방문이 우리 정부에서 있습니다. 영국은요, 신재생 에너지의 천국이고 영국에서는 전력 생산의 20%를 풍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전기요금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전기요금 영국이 180%, 그 다음에 유럽 다 인접국가 전력 같은 걸 뭐 서로 송전하고 뭐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독일도 120% 막 이렇게 지금 전기료가 막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재생 에너지야말로 하이 리스크 아닌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태양광도 날 흐리면은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날 흐리고 바람 안 불고 이렇게 며칠 계속 가면은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마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무용론, 반대로 얘기하면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뭐 이러고 있는 환경 하에 한국과 영국 산업 에너지 협력 강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내일 이 뉴스창에 이 소식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다음 내일 목요일 산업부에서는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 방안 연내 마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 보면은 이제 전력계통 혁신 방안이 필요한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가 변동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밤에는 태양광 안 되죠. 그 다음에 날 흐리는 날 태양광 또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압차가 별로 크지 않은 그런 날씨에서는 바람 안 불어서 또 풍력 안 돌아가죠.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 설비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산업부에서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 방안 연내 마련은 탄소 중립 구현이라고 쓰고 신재생 에너지 변동성을 대처한다. 그래서 ESS다. 다음에 또 내일 산업부는 탄소 중립의 새로운 동력, 수소 트램 상용화 착수라는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램 뭔지 아시죠? 유럽에서 거의 마을버스 개념으로 선로 따라서 이렇게 골목 구석구석 다니는 그런 조그만 그 전동차 같은 거, 이렇게 위에 공중에 전선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력 공급받는 일종의 뭐 그 노면 전차 이런 건데, 이게 계단이
필요 없어가지고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상에다 설치하니까 공사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짧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고, 이거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친환경이긴 한데, 최근에 이 트램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급부상하는 이유가 바로 수소 트램 때문입니다. 한국형 수소 트램이 개발됐는데 바로 현대 로템에서. 이 수소 트램은 따로 전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수소 전지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다가 수소가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소를 채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해 물질도 다 걸러내요. 그래서 일명 도시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까지 불립니다. 그래서 경제성하고 친환경성을 확보한 미래 도시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고, 울산에 지금 이 수소 트램이 실제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트램 분야는 한국하고 일본, 프랑스, 독일 뭐 고속철 생산국가하고 그대로 일치하는데, 이런 곳들이 지금 이제 수소 트램 개발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지하철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저비용 고효율 생산으로 승부를 보잖아요. 특히 이제 국산 수소 트램이 거의 그 2배까지 압력을 더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압 수소 탱크에다가 무인 원격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다음 내일 목요일 중기부에서는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2차 모집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그 사내벤처팀, 그리고 분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연계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업을 모집하는 건데, 이번이 제 2차 모집이고요. 사내벤처의 대표적인 기업이 네이버. 그 다음에 네이버 내에 또 사내벤처가 한게임. 한게임에서 또 스타트업 투자로 일어난 것이 카카오. 그쵸? 일단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미래의 어떤 새내기 IT 기업, 혹은 또 뭐 꼭 IT만 벤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최근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들이 많이 탄생을 해서 우리나라 강소 강국이 돼야죠. 다음 내일 해양수산부는 항로 표지도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등에 앞장선다. 요거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 LBS에서부터 위성통신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 기술이 이제는 환경 차원에서 갑니다.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내일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가 있습니다. 이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 배경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 대기 측정망,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국가 배경 농도와 장거리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배경 농도 측정망 등을 설치 및 측정 결과 보고를 법제화하는 겁니다. 기상 관측 위성부터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저감 효율까지 정부의 모니터링 수단과 수준이 강화되는데, 계속 기상 관측 위성, 그리고 여러 가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및 친환경 설비 장비 이런 쪽. 그 다음에 내일 국토부에서는 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지급을 공개합니다. 다음 내일 목요일 국토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항 소음 관리 개선 방안을 시행합니다. 참, 이번에 검단인가 인천인가 어디 보니까 문화재청 허락 못 받았다고 지금 아파트 짓고 있던 게 갑자기 건설 중단이 되는데, 이런 거 이제 규제 완화로 좀 많이 풀리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항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천공항 뭐 아시아 최대 허브로 꼽히고, 그때 당시에는 과개발이다, 뭐 과도한 투자다 했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잘한 투자였긴 했는데, 이게 문제는 국제 여객 항공이 얼어붙을 때는 완전히 그냥 그 쓸모가 없는 그런 곳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는 2021 대학로 공연관광 축제 웰컴 대학로를 개막하는데, 그동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문화예술 공연기에 이게 위드 코로나 신호탄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경제 일정 또 보니까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는 공급망 점검 회의.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 대만 TSMC, 인텔 이런 반도체 기업부터 포드, GM,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거 다
CEO들까지 참석했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유로존 제조업 서비스의 PMI 나오고, 일본 증시는 내일 추분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영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후 0.1%로 역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입장에 혹시라도 변화가 있나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또 이게 끊기려고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한 다음에 재빨리 편집해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왜 방송이 지금 자꾸 끊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헝다그룹인지 시진핑인지 상하이방인지 공청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하는 정보를 우리도 정보 민주화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시간이었습니다.